자, 이번에는 내가 수석이다. 유일한 20% 정청래 의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대 참 최고위원 정청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나 때문에 정청래 간담이 선언했지. 차석 고민정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고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반에는 간당간당했는데 막판에 뒷심이 폭발한 박찬대 의원 모시겠습니다. 그 박찬대 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정청래 그래도 박찬대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살려주시고 여러분이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박찬대입니다. 탈락하는 건가 싶다가 죽음에서 부활한 서영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윤석열과 윤핵관을 끊어낼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인사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낑기려고 그러겠네.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평당원 출신의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 모시겠습니다. 저도 박찬대로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평당원 출신의 최초 30대 최고위원 장경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바꿔서 왜냐면 너무 빡빡해 보여. 내가 억지로라도 네 번째인데 0.001로 네 번째인데 어떻게 얻은 네 번째인데? 아니, 경선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처음 나오셨으니까 다들 경선 기간엔 뭐가 제일 불안하셨어요? 김어준 때문에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왜냐면 전당대회에 들어가기 전에 뉴스공장에서 왜 하필이면 최고위원 여론조사를 하냐고요. 거기에 제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시작 전부터 정청래는 다 됐다. 안 찍어도 된다. 고민정이 바로 막 따라오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올라가는데 돌면 돌수록 사람들이 고민정 어차피 되잖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었죠.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제 표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로 가고 고민정은 계속 집중이 되고 야 고민정한테 지면 이거 어떡하지? 아니 솔직히 박찬대 떨어질까봐 제일 걱정했잖아. 제가 표를 많이 얻으면 박찬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차이로 1등하고 박찬대 떨어지면 욕 엄청 먹을 것 같더라고. 또 그것도 걱정됐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걱정하면서도 계속 표를 달라고 했다는 거. 맞아요. 마지막에 그게 도와주십시오 했잖아요. 정청래 찍어야 정청래 됩니다. 밥 안 먹는데 배부른 사람 봤습니까? 서영교 의원님도 초반에 어려웠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딱 붙어라. 딱 붙지 않았더니 네 번째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의원표가 좀 있었어요. 대의원표 있으니 서영교는 안 줘도 되고 박찬대하고 장경태한테 주라 그래가지고 예, 고생했는데 어떻든 다 나눠주고 억지로 여기 껴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있지만 두고 보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윤석열과 윤핵관을 끊어내는 최선봉에 설 겁니다, 여러분.
박찬대 의원하고 서영희 의원하고 득표율이 0.01% 차이예요. 요번 전당대회 때 표가 절묘하더라고요. 77.77%, 0.01%. 그리고 어저께 여성 최고위원 2분 추가로 지명을 하면서 여성 비율이 44.44%. 야, 이거 뭔가 기운이 좋아요. 뭔가 좋은 냄새 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는 0.01%가 속상하지만 아무튼 요번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집단지성이 반영된 결과로 우리 5사람이 같이 선발되는 과정을 경험을 했는데 이런 감동과 재미가 정치판에 있었나. 정말 본인이- 새로운 본인이 3등 했으니까. 우리 지지자들과 함께 했었던 그 매 순간순간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끝날 때쯤에는 난 우실까봐 우리 의원이 우시면 어떡하지? 어땠어요? 사실 제가 절을 하고 연설할 때가 있었고 그냥 연설할 때가 있었는데 몇 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절을 하고 연설을 하는 게 훨씬 집중도 잘 되고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절을 2번 했더니 절절하게 연설이 됐더라고요. 장영태 의원님은 언제 불안했어요?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긴 했고요. 진짜 박찬대 우리 최고님께서 정말 처음엔 분위기도 메이크 하시고 막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는데 한 2주차 지나고 나서부터 엄청 간절하게 막 계속 이러고 계시길래 제가 그 모습 웃긴 거예요. 그리고 웃긴 거야? 너무 웃기고 서영교 최고님도 옆에서 아이고 내가 삼선인데 이러시면서 장영태 의원은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저는 어차피 이제 꼴등하겠지 있긴 했는데 처음부터 뭐 꼴찌 해도 이상하지 않다 나는. 저는 잃을 게 없는 상황이긴 했죠. 그래서 많이 배우는 선거를 해야겠다. 다스베이다에서 누가 꼭 됐으면 좋겠냐라고 꼽아라 해서 박찬대 후보님이다라고 진짜로? 했어요. 네. 그게 0.01의 차이야. 근데 이번 전당대회 결론은 박찬대 일병 구하기였어요. 거의 진짜. 제가 선거를 많이 이렇게 치러보기도 하고 경험해봤는데 이런 전당대회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박찬대 혹시 떨어질까봐 박찬대 선거운동 같이 했고요. 당원들끼리 요렇게 하면 전략투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해서 처음 시작 전부터 끝까지 권리당원들이 후보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치른 최초의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마웠습니다. 네. 저는 3주 내내 5등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박찬대를 살리기 위해서 옆집에 밭을 가는 거예요. 4주 끝에까지 5등으로 쭉 있었잖아요. 공교롭게 3번은 박찬대고 8번은 송 후보였는데 그 표 차이가 또 0.38이에요. 그래서 이 38선이 38선. 쉽게 건너기는 어려운 선이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마지막에 제가 3등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저랑 같이 다니던 분들이 막 다 우시는 거예요. 네, 서영교 최고님도 오셨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게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에게 진짜 애정도 많이 느끼고 모든 당원과 대의원분들이 절절하고 그리고 오는 우리들에게 격려를 엄청나게 해주시는 걸 보고 거기서 진짜 큰 힘을 받았습니다. 아주 행복했던 전당대회였다. 박수. 전당대회 연설 시작 한 1시간쯤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럼 앞에 박찬대 후보를 응원하는 캠프가 있어요. 그 지지자분들이. 그러면 박찬대 이렇게 외치고 가요. 앞에 고민정 있어요. 고민정도 같이 외쳐요. 이런 전당대회도 있을 수 있구나. 얼굴 붉히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같이 연호해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그런 전당대회였고 우리는 한 뿌리 한 편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양산마을 갔을 때 문재인의 정당, 이재명의 정당은 99.9% 갔다. 그래서 명문 정당이다. 그걸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참 요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게 최고위원회 중계를 하는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엄청 늘었대요. 그리고 그게 기다려진다는 댓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1등 최고위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대회는 제가 압도적으로 1등 했다는 걸 이거라도 좀 남기고 가겠습니다. 당대표 옆에는 수석이 앉고 원내대표 옆에 차석이 앉아요. 사진 찍으면 4명밖에 안 나옵니다. 이분들 안 나와요. 가끔씩 5명 찍을 때 들어갑니다. 오늘 특검 발의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혹, 또 뉴스타파의 새로운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합격력 부풀리기는 본인이 기자회견하면서 인정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출두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아내가 소중하면 남의 아내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의 아내라고 해서 이렇게 특혜를 받는 거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회법에 의해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특검으로 안 가도 되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건 당론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발의가 되는 거고 전원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과반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법사위를 가고 그러면 김도우 위원장이 이걸 올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저런 디테일한 전략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밖에 나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말도 안 된다라는 목소리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힘은 참고 기다려오면서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조차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는지가 우리의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특검이 다룰 영역은 주가 조작, 학력 위조 두 가지만? 아니요. 부당 후원. 뇌물성 후원. 뇌물성 후원. 코바나 컨텐츠사의 전시회에 뇌물성 후원들이 있었잖아요. 대상은 그 세 가지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김건희를 대상으로. 근데 그거 말고도 김건희 여사의 뭐가 많잖아요. 그건 또 국정조사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참 어렵지 않아요? 세계 신기록이에요.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시끄럽냐. 그리고 그 부인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고 소란스럽느냐. 특검을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 누굴까요? 대한민국 검사 중에. 윤석열. 특검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특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윤석열이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특검을 가장 많이 해봤던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랑 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총선에서. 그러려면 특검 받아야죠. 특검 사유를 차곡차곡 더 쌓아서 그들이 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아니 근데 지금 호응 보면 1등 했어야 되는데 왜 4등 한 거야? 주가 조작은 그 박찬대 의원님 전문 영역 아닙니까? 주가 조작의 전문 영역이 아니고요. 공정한 시장의 전문 영역.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게 되면 직접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름했다고 그랬는데 네. 보니까 첫날에 직접 예. 거래한 게 있더라고. 직접 참여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부인은 그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던 것이죠. 하나는 주가 조작,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 여기서 잠깐 비교를 좀 해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몸통이다 뭐다 그건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경기도청 국감장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나 협박받았다.
성남시는 거기를 기업 유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국토부에서는 주상복합으로 해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제 시장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자꾸 이렇게 뭐 쪼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협박을 받은 걸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 생각, 주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 직원들한테 이재명 시장한테 협박한 적 있어? 협박한 적이 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 거짓말했잖아, 허위사실유포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부인의 합격력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선거법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안 해요. 박찬대 공정시장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도 주가 조작과 허위사실 유포성 발언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석님.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고발장을 내러 검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임했다 그랬는데 1월 12일 거는 직접 매매한 것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잘 모르실 수 있어가지고 선수 이 씨한테 일임했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설명해 왔죠. 최근에 재판 과정에서 녹취가 등장했는데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가격을 알려주고 살까요? 했더니 그러시죠. 라고 승인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5월 20일까지는 이 땡땡에게 일임을 해서 했는데 5월 20일 이후에는 손해를 많이 봐서 절연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월 16일 날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둘이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저와 이 땡땡땡을 제외하고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절연하지 않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에겐 일임하는 제도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증권사에게는 일임할 수 있는데 증권사는 일임을 받으면 살까요 말까요를 묻는 게 아니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5월 20일로 끊고 절연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6월 16일 통화에 이 땡땡땡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거래하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것은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대검에 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했더니 하는 말이 대통령은 소추의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내 수사를 해뒀다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게 되면 그때 소추하면 되는 거다. 임기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2027년에 임기를 마치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임기를 마치는 건 꼭 날짜를 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원내부 대표 할 때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조사를 담당했었는데요. 통정 거래라고 하는 소위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과 의혹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녹취록은 저는 결정적 단서라고 보는 게 보통 PB가 주식 거래에 대해 자문을 하는데 오히려 그걸 투자자에게 물어보는 증권사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통정 거래, 소위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거짓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7년 9월 9일까지는 안 기다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대통령 부인은 불소치 대상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 안 부인은 됩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예, 면책이 안 됩니다. 이 특검법은 예전의 특검법보다 좀 셉니다. 보통 여당, 야당이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고르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골라라. 굉장히 센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윤석열의 검찰, 경찰이 그쪽으로 경도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관을 3분의 1을 의무적으로 채워라. 이번에 특검이 통과되면 흰남도급입니다.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높아요? 저희가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박사위 복사가 있다고 하던데 5분 중에 학력이 가장 높은 서영교
박사 수리 아닙니까? 이 대해서 모두 다 검증해서 문제가 전혀 없고 아주 괜찮은 논문이다라고 저는 정리가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논문 말고 네. 신정아 씨라고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허위 학력으로 수사를 된통당합니다. 된통당하고 18개월 동안 감옥에 가 있다가 나옵니다. 이쪽 허위 학력과 허위 경력은 그보다 훨씬 더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그 정도는 가야. 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추적을 하고 있다. 학경력 위조, 부풀리기 이것이 얼마나 센 거냐면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학력, 경력 위조는 무조건 의원직 상실형이 나옵니다. 굉장히 센 겁니다, 이거. 국민대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고, 그 검증단 국민보고대회에서는 뭐 처참하지 않습니까? 국민대 교수들은 왜 그럼 그렇게 검증을 허술하게 했느냐? 이 부분도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가 아니라 업무방해다. 아니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일부 학위장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논문을 쓰고 계시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너무 불공정하거든요. 누구는 말도 안 되는 걸 썼는데도 교수들이 이거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본인들의 수많은 노력은 뭐가 되는가. 이거야말로 정말 불공정 이슈인 거죠. 그리고 베껴도 점집에서 베끼고. 아유, 그러니까요. 참네. 이게 얼마나 하는 게 필요하지 부끄러워요. 않을까. 외신에 뜰 거 아니야. 한국 대통령 부인 논문 점집에서 베껴. 그분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법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복사였어요. 논문은 뭐 논문이 아니죠. 사실 쓰레기인데 그거는 약간 보면은. 네. 아니 제가 봤어요. 그 한복시나 해서 정말 이게 논문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장경태 최고요. 평소에는 저랑 친합니다. 좀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더니 전당대회 나가니까 과격해졌어요. 야, 정청래 배운 거 아니에요? 막말개보를 이을 수도 있겠다. 네, 선배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민주당 최전방 공격수였잖아요. 공격수 자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민정 의원님. 최근에 왜 정경심 교수 그 형 집행정지 그 계속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 왜 안 해준답니까? 그러게요. 진짜 교수님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의 신부님들께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형을 잠시 정지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검찰의 행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입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왜 아무도 묻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저기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 슬픔 중에 있다, 아파하고 있다, 치료받지 않으면 깊은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라고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묻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정말 많이 아프시고 제가 본 그 진단서가 3가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형집행 정지가 신청이 되면 그 심의위원회는 의사는 1명이고 검사가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때 냈던 진단서가 2장입니다. 근데 그 2장의 진단서에 의하면 수술을 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형집행정지 안 하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구체성이 떨어져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와 치료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다. 사람을 입원을 시키고 정밀 진단을 해야 그 다음에 수술을 뭘로 할지 치료를 뭘로 할지 날짜는 언제로 잡을지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역력히 보이는 거죠. 조국 장관님이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가 안 좋아서 직권으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여야가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프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교도소 안에 병실 같은 곳이 따로 있답니다. 남자들 병실이 하나 있고 여자들 병실이 있고. 감옥 안의 병실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2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여성들은 병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누일 수 있는 형편조차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세 번째 진단서에 의하면 후유 장애까지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수술을 요한다. 뭐 이런 감형이나 부분이 있습니다. 석방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 동안만 형을 정지시켜달라는 건데 그걸 안 해주는 거야. 개놈의 새끼들이지 아주. 일부러 그런 건 일부러. 저희가 전당대회 중간에 그 소식을 듣고 법무부에다 요청을 했죠. 거기에 병실이 있느냐. 사동 이제 감옥 안에 물었더니 병실이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아니라 이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후유 장애가 심해진다. 그래서 우리 고민정 의원과 저도 그렇고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러면서 형집행정지가 아니라도 좋으니 정경심 교수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인간성이라는 게, 온기라는 게 있는 사람들인가. 찬데만 사실- 있어요. 맥이 그냥 확 끊기고. 제 잘못이 큽니다. 양산사저의 사안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 앞에서 욕설을 하고 있는 시위대들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몇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 부부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사시는 국민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건 온 세상이 다 알고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을 질질 끌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지율 맞아요. 거기서 집회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왔다는 게 밝혀지고 그 가족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게 밝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불똥이 튈까봐 진작부터 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자기 손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참 인간성 그러니까 말종. 네. 사람이 먼저다. 네. 먼저 사람이 되자. 정경심 교수 건도 아직도 허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교도소 안에서는 의무과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통제 약 받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픈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병원을 갑니다. 이 사람은 수술해야 된다. 그럼 바로 형집행 정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안 해주는 것 같아, 진짜로. 일부러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더 왜냐면은 예를 들어 고통을 당해봐라. 재벌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쉽게 이명박 씨는 당뇨로 지금 형집행정지 된 거 그 아니에요? 사람은 집에 가 있어. 왜? 그것도 병원에 나오자마자 하루 병원에 있고 바로 집에 갔단 말이야. 집에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감옥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아프면 중환자실에 있겠죠. 네. 일부러 안 해주고 일부러. 청부살인했던 영남제분의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형집행 정지를 받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특실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예, 오래 있었죠. 그걸 저희 방에서 사실은 찾아내서 했는데 그때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도 다 형집행 정지입니다. 영남제분 사장의 부인은 특실에 있고 정경환은 그렇게 형집행 정지 받고 이명박 대통령은 당뇨라고 해서 형집행 정지 받고, 그런데 정작 하지 마비가 올 수 있는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최고위원들이 앞으로 뭘 할지는 이제 알았어요. 일단 특검부터 쫙 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일사불란하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해요. 네. 그 확실히. 최고의 발언 다 마음에 드시죠? 네. 박찬대 의원님은 경선장에서 춤을 추시던데 보니까. 박수. 자, 앞으로. 박찬대 의원의 댄스로 마치니까 하는데. 음악에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박찬대 환호성에 맞췄던 거죠. 박찬대 알 박찬대 박 아무튼 그날 되게 신났고요. 신명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빨 요정 그렇죠?
마지막 날 이렇게. 잠실 체육관에서 하는데 노래 연습하고 있어. 뒤에서 목을 좀 풀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노래로 끝냈어요. 네.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안 들었구나. 그 안중근 뮤지컬 영웅의 테마곡인데 맨 마지막에 간절하게 하늘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여기서 시간이 다 됐어요. 마무리하죠. 예. 저희 최고위원 그리고 당대표가 진짜 잘 맞습니다. 죽이 잘 맞고 생각이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도부 때 뭔가 확실하게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하고 제가 처지가 좀 다르잖아요. 제가 1등 최고위원 으로서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 큽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 민주당이 잘하겠다는 것을 추석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민생 문제도 꼼꼼하게 잘 챙겨가는 유능한 민주당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 되는 집은 흩어지지만 잘 되는 집은 모여든다. 저번 대선 때는 권리당원 70만 명이었는데 전당대회 기준은 120만 명.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기는 정당, 유능한 정당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우리 개딸들이 만들어준 춤과 음악이었습니다. 아주 기뻤고요, 행복했고, 그런데 우리 정청래 최고 말처럼 어깨도 많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더 유능한 최고위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2년간 저희 지도부가 또 정말 민주당 지지할 맛 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 가겠고요. 윤석열 정권이 조작도 잘하고 수작도 잘 부리니까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십시오. 어...